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란하고 힘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보다 우리를 반갑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재림의 소곡, 재림의 나팔 소리.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매우 이렇게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서게 돼서 아주 여러분과 함께 무거운 이 제목의 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망해가는 지구촌 파멸 90초 전이다.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락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소곡 44-2 이렇게 해서 44번 속에는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일목요연하게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재림의 나팔 소리를 이어가려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절은 또 늘 긴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매년 1월이면은 꼭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그 부분을 좀 다뤄지고, 오늘 45번으로 진도를 나가고 44-3번은 또 요 다음에 또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단순히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 정보나 아니면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진도를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꼭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드렸던 바대로 망해가는 지구촌 파멸 90초 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1월 24일 시카고에 있는 어토믹 블래튼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을 때 제안을 해서 세워졌던 원자력 연구소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인류의 여러 가지 운명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 해마다 매년마다 인류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측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이 애토믹 블래튼에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 이 자정 90초 전이다. 재작년까지는 100초 전이었습니다. 재작년, 21년, 22년 또 20년까지 100초 전이었던 게 갑자기 10초가 당겨졌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게 뭘 말했는가? 둠스데이예요. 지구촌의 마지막에 오고 있다, 이런 모양이죠.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지구가 지금 마지막 망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을 때 주님의 날이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게 임하는 사건이다. 누구도 빠짐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고 환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쁨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준비하자고 하는, 예비하자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아도 지구의 운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는 다양한 세계에 있는 모든 매체들이 이제는 이 10초가 더 당겨진 90초 전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엇 때문에 금년에는 10초를 더 당겨졌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심화되면서 이게 자포리지지아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체르노빌까지라도 이번 전쟁에 다시 한번 손을 대면서 아무래도 이 원자의 이런 그 방사능 같은 이런 것들이 누출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핵전쟁의 위험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인플레이션이나 고유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에 관한 문제지만 지금까지 해당이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기후 변화. 그 다음에는 이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쟁과 기후와 팬데믹, 연병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어떤 경우냐, ABC의 뉴스에서는 마치 이거를 아포칼립스적 이런 그 마지막이란 말은 묵시적 마지막이다 이런 말은 소위 아마겟돈과 같은 역사의 마지막과 같은 시간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1947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제안을 설립한 이후로 그때부터 지구의 마지막 이런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왔는데 동서 간의 냉전이 아주 극심했을 때 미국과 소련이 함께 그래 막 됐을 때 1953년에 2분 전이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막 두려워했죠. 핵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그러나 하여튼 다시 또 평화 무드가 내려오면서 구소련이 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17분까지 나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20년부터 21년까지는 작년 20년부터 22년까지는 100초 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10초가 당겨져서 90초 전으로 온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이것이 뭐다? Is the end near? 파멸이 가까웠는가? 이런 제야의 이야기들이 이제 또 서서히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갖 매체나 여러 부분들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질문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더 많이 강조하느냐. 여기는 레프트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공포, 마지막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는 그런 아까 아포칼립스라는 묵시적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좀 조성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레프트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글로벌리스트들, 이렇게 세계주의자들, 또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그린 이런 것들 하는 이런 측면들을 통틀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불러도 괜찮은 만큼 그런 분들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본다면 사람들에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공스러운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꼭 한번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이지만 저들은 아포칼립스, 아마겟돈 하면서 최고의 말망, 돔스데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누가 어디서 뭐라고 한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마음을 요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동치 말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잘 따지고 살펴보라 이런 말이죠. 그럼 따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뭘 따지고 살펴봐야 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아무렇게 말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 즉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먼저 편만하게 있은 다음에 그들을 주장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뭐라 그래요?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뒤에 말은 또 사단이 나타나는 것도 능력과 표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따져보라 이거예요.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그 현상들만 가지고 놀래가지고 말이야 끝났다 말이야. 이제 90초 전이다. 어떻게 하면 좋노? 이렇게 해서 요동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일들의 배후가 뭔지를 뭐하라 따져봐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배도와 불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도와 불법의 일이 먼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역사적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해마다 1월 달이면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근래에 계속해서 근래에는 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계획된 일이고 항상 정해지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아까 먼저 봤던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락에서 1월 넷째 주가 되면은 항상 인류의 운명이 얼마 남았다는 예측하는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 다보스에서 열리는 그 경제 포럼이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뭐 수천 명씩 모이는 굉장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1월마다 모이죠. 2020년에는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5월에 모였고요. 이번에는 1월 16일부터 20일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락에서는 그저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 환경,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삶의 내용과 구조를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얼마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다보스에서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인류가 격에 있는 형편이 이렇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든지 방향과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원래 실체는 이게 조용히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금년의 다보스 포럼에는 여러 대통령들도 많이 가고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포럼이었는데, 금년에는 독일 이렇게 이 총리가 거기에 가고,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갔습니다만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왔지만은 최소한 최고 지도자들급들이 거기 참석은 이번에는 말하자면 대표자들이 많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것은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창건해서 나오지만은 지금 이것이 뭘 말했는가? 2020년부터 더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이 세계의 대대적인 이 재설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 그러면서 2015년에 70차 유엔 총회에서 진행됐던 이 어젠다 2030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하자면 이 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뭘 봐야 되는가? 무엇이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는 약간 여러 논찬자들이 한 60여 논찬자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여러 다양한 매체들은 이런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세계 다보스 포럼에 있는 이 세계 엘리트들이 굉장히 인류의 미래를 향해서 무서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말이 좋으니까 플랜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혜롭다. 지혜롭기는데 나쁘게 지혜로우면 교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계획이 말이죠. 계획이 좋은 계획이고 은혜로운 계획이면 우리는 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어떤 다른 음모나 술수가 있다면 그래는 우리는 음모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곳에서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은 2023년에 정식으로 참석하는 대표자들은 미리 등록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발표가 되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이게 마치 이건 비밀처럼 문서가 이렇게 공개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에라고 하는 여기서 이번에 이렇게 뭘 했냐면, 컨피덴셜한 다보스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면 극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차피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 명단을 어떻게 했는가 확보해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드러나게. FBI에서의 디렉터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아마존에서도 오고, 여기 파이저 여러 이 빌 게이츠 재단이고 뭐고 세계 유수한 거기에 총수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 있는 것. 그러면서 FBI 총수까지 거기에 참석했는, 말하자면 정보에 관련된 거 참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왜 CIA 국장이 안 가고 FBI 국장이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느낌을 주기도 했죠. 여기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나왔던 걸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간추린 것입니다. 여기 금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애뉴얼 포럼에서는 말하자면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 이제 조각난 세계들이 함께 합동하고 서로 공동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협력하고 나라들이 좀 더 글로벌리스트들이 막 애를 써가지고 2015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이 세계가 막 통합으로 가는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이게 좀 또 분열되는 증상이 보였죠. 그러면서 세계가 지금 뭐 팬데믹 이후로 많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여기 fragmented world라 이런 말을 써서 이렇게 다 조각난 이 세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하나로 갈 수 있는가 해서 글로벌 콜래보레이션 빌리지라고 하는 이런 제야에 이것을 여러 다양한 경제, 뭐 사회, 무슨 뭐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겉으로 표방하기를 뭐라 하겠는가? 글로벌 콜래보레이션 빌리지다. 말하자면 이거는 지구촌 뭐예요? 합동, 지구촌 공동체.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이렇게 그동안은 무슨 All Brothers니 무슨 여기 New World Order이니 또 여러 가지 이렇게 Universal Village니 또 그 다음에 Common Home이니 여러 말이 있는데 매년 나올 때마다 그 용어가 살짝씩 좀 바뀌어져요. 바뀌어지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빌리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도 이제는 거의 때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적으로는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같은 이 공동의 그런 서로 관심이 있고 이해가 같은 사람들, 여기에 멀티 스테이크홀더와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이해로 서로 이렇게 그 이익이 같이 이익이 뭉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virtual 이렇게 가상적인 그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여간다. 여러 지형적으로는 물체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서 개개인이 하는 국가가 혹은 기업끼리 해서 다 이런 일을 해나가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8번째 뭘 나왔느냐?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18번째 보고서에는 약 60명의 사람들이 논차를 했고 거기에는 약 400여 말하자면 발표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발표 또 미리 발표 그 전까지도 모아가지고 발표된 그런 내용들. 근데 여기 그 컨텐츠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요약한 거 컨텐츠만 봐도 내용이 뭔지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첫 번째는 뭐냐? 여기 2023년 지금 현안 문제가 무엇냐? 우리들에게 현안 문제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10년 뒤 그러면 지금 23년이니까 2033년이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이 현안 문제를 지금 대비해서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에 대한 대비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또 뭐냐면 우리 말하자면 소위 이 4차 혁명 그런 관련된 그런 시대에 앞으로 우리들의 향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 대안들을 얘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2030입니다. 결국은 2030입니다. 2033년 내일의 어떤 우리가 닥칠 재난이 무엇인가 이대로 가다가 걸칠 수 있는 재난이 무엇인가를 결국은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중되어 있다? 2003년에 우리는 어떤 우리들의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23년 금년이죠. 금년 우리들의 처한 현상이었지만 이 금년 우리들의 처한 현상을 여기서 말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해요. 잘 기억해주세요. The past to 2025, 즉 2025년. 그러니까 금년은 어떤 해였느냐, 어떤 해를 보느냐. 2025년에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향해서 가는 해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25년으로. 그 다음에 결국은 뭘 보고 있다? 2030년, 2030 아젠다의 결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따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거기에 있는 총찰 결론을 보면은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요약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환경 문제, 기후 환경 문제, 그 다음에 팬데믹 문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경영에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도표에 보면은 에코노믹 문제, 무슨 환경 문제, 여기 또 무슨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세계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 여기 무슨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2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23년부터 24, 25, 25년으로 가기 전에 to pass to 25년이에요. 지금 현재 뭐가 제일 문제냐? 금년 내년에는 living crisis, 즉 말하자면
고물가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람들의 이런 그 생계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가장 긴박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 파란 거는 다 환경 문제예요. 지금 뭐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디는 춥고 덥고 홍수가 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 변화, 그러면서 이 세계 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 그러면서 여기 뭐가 있는가? 그런데 기후와 환경이 또 이렇게 바꿔진다 그래서 그 환경을 뭐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거나 그런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끼리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양극화 현상, 그런 것들 역시 이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죠. 세계적인 현상. 그러면서 작게는 내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전 세계 문제다. 그 다음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파괴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기후나 이런 변화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거기에 실패하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또 이런 소위 말하면 사이버 이런 공격하는 무슨 뭐 해커들이 사이버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도둑질을 해간다든지 여러분 비트코인 문제 때문에 많이 이런 문제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문제와 이게 나라와 나라들 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이 지구 자체에 있는 그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문제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굉장히 큰 involuntary migration이란 말은 그저 사람들이 내가 원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되는. 뭐 나는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뭐 환경적인 문제든 뭐 이 사회 어떤 뭐 구조적인 문제든 어쩔 수 없이 나는 옮길 수밖에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여러분 뭐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 말하면 남부 멕시코 국경에 있는 무슨 캐러반 또 아니면 지중해를 막 가로질러 가지고 유럽으로 나오던 그런 이렇게 막 난민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10년 뒤에도 여전히 뭐냐? 제일 먼저 여기 뭐가 있냐면 환경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를 하는데 할 수 없다 이거죠. 이대로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여기 환경 변화 그러면서 변화되는 환경에 인간이 적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막 기후 환경 변화로 완전히 그냥 이 자연적인 재해가 급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이런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같은 이게 생리적 그런 생체적 구조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다양한 그런 에코시스템 환경에 있는 말하자면 생물이 멸종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멸종해 가는 그런 생물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역시 여기도 또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문제. 그 다음에 자연 환경. 같은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은 문제지만 더 심화돼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의 뭐예요? 주배적인 이 토론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이것들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럼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밖에 없죠.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근데 이 환경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는 여기에 직접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말하자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떤 이 팬데믹 문제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여기에 다 꼬들어 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제가 뭐 거기 있는 말들을 다 60개, 400여 개의 그것들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렇게 요약돼서 이번 아젠다가 이러이러한 아젠다였는데 중심 이슈가 이것이었다는 그런 이슈 정도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하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마지막 말세와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전전 시간에 제가 늦으면 이제는 늦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벤트 200일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팬데믹 엑서사이즈. 미리 팬데믹이 생길 걸 예언해서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울 것인가.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것을 잠깐 언급했죠.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일이
똑같은 이 일을 경영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이건 미국에서 있었고 어디서 했느냐. 이번에는 그 말이 이벤트 200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catastrophic contagion이라는 말은 이건 그냥 파국적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막 그야말로 이 파국을 가져올 만한 그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뭐예요? 엑서사이즈예요.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여기서 우리 뭘 하고 있느냐,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2022년 작년이에요. 10월 23일. 그러니까 작년 10월 23일에 이렇게 근거된 거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대비를 위해서 미리 이것들이 이제 다 계획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WHO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 이혼에 참석했던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일어나는 이 팬데믹은 어떤 거냐, 여기 보시죠. severe, 아주 severe epidemic이에요. 아주 심각한, 그야말로 이 역병이죠. 이게 전염병입니다. 심각한 전염병인데 이게 엔테로바이러스 레스피레토리.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에 접촉하면서 어디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느냐 하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호흡기 신드롬. 근데 언제? 2025년 신드롬. 이렇게 그 사람들은 놓고 예행 연습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2019년에 코비드 19이 나왔을 때는 어떤 연습을 했죠? 똑같은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의 사람들이 나와서 2019년 10월 18일, 이번 거는 10월 23일, 작년.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에 모여가지고 누가 모였냐, 대표적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이고, 그 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 지금 아까 봤던 다보스 포럼의 중심, 그 다음에가 뭐예요?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라고 하는 빌 게이츠 대단했습니다. 이들이 팬데믹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하더니 2020년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지난 2년, 3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또 이 팬데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 했는가? CAPS. 요번 거는 SEERS라고 돼 있는데 이번은 CAPS.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번에는. 말은 바꿨지만 지금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리고 뭐하고 하느냐? 폴모나리니까 이것이 폐예요. 역시 이것도 아까는 호흡기라 그랬죠. 이건 폐. 같은 얘기 아닙니까? 다른 표현.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 다 완전히 이야기했지만 일반인들은 내용이 이거 다른가 보다 생각하면 같은 얘기예요. 그런 신드롬. 자, 그래서 캡스라고 하는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데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25년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SEERS라고 하는 의미로 또 그런 팬데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각한 역병이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디를, 호흡기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2025년에 신드롬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벤트 200일이나 이번 거 그냥 파국적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은 지금 결과가 같은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200일을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2, 3년 그랬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25년경에는 이런 신드롬, 두 번째 이런 팬데믹이 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미리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봤더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일 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이번 나오는 이 SEERS라고 이렇게 이니셜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는 파국적 그런 전염병은 어떻다? 일주일 만에 막 이렇게 솟구쳐가는 이런, 그래서 catastrophic contagion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는데 2019년부터 시작됐던, 연말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공포감으로 뭘 했어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실제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치명적 이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더 많이 인류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참석자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참석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2025년까지, in 25니까 2025년 안에, 2025년이 이르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새로운 이 헬스 시스템들, 건강 이런 그 체계들을 더 빨리 이렇게 튼튼히 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25년이 뭔가 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CNN에서, 저는 CNN 앵커였던 분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202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10억 명, 세계적인 10억 명 이상이 이렇게 감염되고 2천만 명 이상,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렇게 2천만 명 이상이 어떡할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또 이렇게 여기 1,500만 명 정도의 그런 어린이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가까우느냐? 여기에 이게 굉장히 여기 브레인 데미지와 패럴리시스, 이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애가 오고 또 이 머리에 뇌기능에 장애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미 준비하고 잘 투자도 하고 잘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건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기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2025년이라는 날까지 저는 그 시뮬레이션이지만 여러분 이벤트 200일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이 됐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는 2025년부터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 하겠는가? 지금 다시 막 이렇게 시작되는 직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서 작년이에요. 작년 10월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이슈는 뭐겠어요?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답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지만 두 가지로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작년 10월에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미네네이에서 빌 게이츠가 이번에는 자, 그렇게 팬데믹이 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백신이 필요해. 잘 보세요. 여기 이 빌 게이츠가 또 그거와는 다른 이 모임에서 먼저 2022년 미넨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번에 이 새로운 팬데믹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게이츠가 계속 얘기를 했죠. 넥스트 팬데믹 준비하는데 이번 팬데믹이 준비하는데 이번 팬데믹은 나와도 걱정할 거 없다. 왜? 여기 뭐라고 했냐면 no more 팬데믹이 되지 않을 거다. 왜냐? 잘 들으셔요. 왜냐? 처음에 100일 안에 팬데믹이 됐을 때 100일 안에 이거는 과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100일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다? 잠잠히 가다 100일 지나면서부터 이게 치솟아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팬데믹이 발생하고 인류 죽은 사람들의 98%는 죽지 않아도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처가 조금 어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작년에 말하는 게 자기가 이제는 이 팬데믹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책도 만들었어요. 그 책에다가도 이 얘기를 쓴 것입니다. 너무 팬데믹 걱정 없다. 뭐만 하면 100일 전에만 이 일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넥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해답에 대한 얘기만을 간단하게 하고 전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나서 빌 게이츠가 갑자기 이게 뭐냐면 사기쳤다, 이 말, 사기를 폭로했다 이런 말이죠. 뭐에 대한 사기요? 여기 파이저나 여기 바이언텍이 나와 있는 이 파이저 바이언텍이나 이 코비드 여기 그 모더나 같은 이 mRNA 백신에 대해서 그거 뭐 말이 좀 지나쳤으면 사기라기보다는 그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좀 거짓말이 있었다. 그걸 폭로한 거와 같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mRNA 백신은 다 그건 쓰레기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가 직접 얘기합니다. 이 mRNA 백신 지금 나와 있는 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맞아도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떻게 되더라? 감염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을 막지 못하고 또 이게 맞았는데 바이러스가 바로 변종되고 변이가 되면은 처음에 무슨 뭐 이게 나와가지고 뭐 오미크론 나면 오미크론 뭐 이렇게 변종이 나왔잖아요. 그럼 변종에 대해서는 또 이게 영향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효과가 지속적인 것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1년에 뭐 2번 맞아야 된다, 3번 맞아야 된다, 부스터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mRNA 백신은 그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언제요? 다보스 포럼이 마친 금년 1월 25일 날. 이렇게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자마자 다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빌 게이츠는 그러면서 대답이 뭐냐, 백신에 관한 대답을 하는데 팬데믹이 나오는데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여기 백신이 개발되는데 얼마나 많은 이거 시간이 소요됐고 뭐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시간들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핑커프, 감기, 뭐 폴리오, 그다음에 무슨 뭐 홍역 이런 거 나올 때. 근데 코비드는 말이죠, 아주 나오자마자 바로 백신이 빨리 나왔지만은 대개는 백신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부터는 뭐라 했는가? 백신은 얼마면 만들 수 있느냐?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와우, 이제 말이 이상하죠? 그전에는 백신이 한번 나오려면 막 5년 혹은 10년, 15년 걸려야 되고, 연구에서 아무리 빨리 나와도 3년 안에는 안 되고 하다가 코로나 백신이 막 그냥 뭐 한 1년 안 돼서 나오니까 무지 빨리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mRNA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랬다 그랬는데, 여기 이 백신을 준비하고 하는데 최소한 여기는 300일 정도, 빌 게이츠의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300일. 그러면서 6개월이면 이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백신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 내에 이게 나오는데 그냥 백신을 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문제는 뭐냐? 백신은 이제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넥스 팬데믹이 있다 이래 놓고 지금 거는 못 쓰겠다, 틀렸다 그래 놓고 다음 거 나오는 데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만드는 데는 얼마면 된다? 6개월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먼저 나왔던 코로나 때 준비됐던 것들은 여행 연습이었다. 다음번이 있다. 다음번. 그거는 뭐라? 미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번 또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신을 가지고 팬데믹을 없앨 수 있는 이렇게 이 중요한 이치가 뭐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키는 뭐냐?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왜 안 맞느냐? 여러 이런 그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서 뭐 가짜 뉴스를 듣고 뭐가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고 맞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안 맞는다. 그 지난번 코로나 때 인도에서도 뭐 백신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막 그걸 이게 거부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인도에서 죽어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신 무조건 어떻게 된다? 맞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 이 두 번째 나오는 팬데믹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어느덧 또 다른 문제는 뭐냐? 그리고 모두가 맞을 수 있을 만큼 싸야 되고, 이렇게 모두가 맞을 수 있을 만큼 싸야 되고 어디서나 쉽게 이거를 이렇게 맞으러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라? 맞아라 이 말이잖아요. 직접 표현 안 했지만 그렇게 되면 no more vaccine, 팬데믹이다. 더 이상 팬데믹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완벽한 백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다는 말이죠. 완벽한 백신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일 날. 그랬는데 26일 날 무슨 일이 터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터져요. 갑자기 뉴스에 막 이게 등장하고 나오는데 뭘 등장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파이자에 있는 그 연구실에 있는 파이자 연구 R&D의 이사입니다. R&D 이사가 어떤 집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어떤 자기 남자친구, 아마 이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이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소위 말하면 좀 이렇게 서로 좀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갑자기 무슨 일을 말하냐면은 파이자에서 백신을 말이죠. 백신을 만들어낸 파이자에서 바이러스 변종을 어떻게 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이러스 변종. 이게 그래가지고 gain of function이라는 말은 유전자가 이렇게 변이 되거나 아니면 복제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연구해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라서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획득해내는 게 말하자면 기능 획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변종 바이러스를 파이자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연구하느냐? 그 연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연구해서 미리 변종 만드는 다음에 그거에 맞는 뭘 만들어요? 백신을 미리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누가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뒤에서 마치 말하면 우리 일부러 감시된 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거기에 있던 사람이 특별히 베리타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뭐 부패나 이런 것들을 막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단체에서 그 찍는 베리타스 프로젝트라는 TV가 있어요. 거기서 그걸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아니 파이자에서 말이야 바이러스를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우한에 있을 때 바이러스가 지가 변종이 생겨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변종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그래야지 또 우리도 변종 생기면 또 그걸 미리 또 백신을 통해서 미리 변종을 죽일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럼 이게 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를 촬영한 거죠. 그래서 그게 26일 날 그냥 터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매체에 이것들이 다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mutating the virus를 말하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했냐? gain of function이다. 이렇게 기능 획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유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형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직접 그 일을 시행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여기 상원의원 루비오가 파이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파이자에서 이제 답을 왔는데 파이자에서 답을 이제 보내는 거죠. 여기 이게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여기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만들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미리 그렇게 변종 바이러스를 미리 만들어내는 그 이유는 백신을 어떻게 하려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무섭고도 두려운 얘기잖아요. 만약에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바이러스도 변종 바이러스를 만든다면 변종시켜서 퍼뜨린 다음에 백신 넣으면 얼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냥 부도덕적인 일이고 세계 인류를 공포로 몰아낼 수 있는 이건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악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 일이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루비오가 보낸 서신을 가지고 파이자에서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1월 27일 날 이제 그런 일은 없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절묘해요. 잘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 연구실에 있는 사람이 아마 약간 좀 같은 개인가 봐요. 남자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남자한테 좀 자기가 좀 인상을 주고 소위 말하면 꼬시고 싶어가지고 유혹하려고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그 회사 비밀을 얘기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절묘하게 거기에 베리타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또 그런 것만 취재하고 다니는 굉장히 큰 그 팔로워들이 뭐 수백만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찍혔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더군다나 빌 게이츠는 바로 전에 뭐예요? mRNA 백신 파이자에서 만든 거 이거 이제 쓰레기다 이렇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 이게 터져. 자, 여러분 이러면서 파이자는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이 gain of function 리서치를 한 거 아니라고. 아니면 또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고 아마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빌 게이츠는 뭐라 그래요? mRNA 백신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하고 또 자기들이 말하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팬데믹을 위해서는 6개월이면 백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조건 다 이길 수 있어. 너무 팬데믹이야 얘기해놓고 뭐 하면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괜히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백신 맞기를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지난번 보였던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서 이걸 준비할 때 뭘 준비한 거예요? 만약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어떻게 될 거다?
이 백신을 맞지 않은 그것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되고 그들은 과학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 엔티 사이언스 극단주의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이미 답을 얻으셨어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얘기와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얘기를 순서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과 연관돼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바이러스 문제와 백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게 언제다? 25년으로 패스트 25년이다.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금년, 내년 결국은 25년까지 이 새로운 팬데믹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 놓고 그러나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 말라. 팬데믹은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 어떻게 하라? 무조건 맞아야 된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무슨 기간이에요? 바이러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백신에 대해서 이제 새로 나오는 백신에 대해서 뭐 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더 오히려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것들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순서 맞죠?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지 않잖아요? mRNA 백신은 자꾸 이상한 거야. 좀 쓰레기야. 그건 약 사기성 있는 거야. 해놓고 바로 mRNA 백신 만들었던 파이저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 말이죠. 이거 바이러스를 지금 막 뮤테이션 한다고 막 변종 바이러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이게 떨어지는 일이 나가면서 안 맞으면 안 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엮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또 하나 굉장히 가장 많이 언급된 이야기는 이번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15-minute city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오는 사람마다 이게 이 팬데믹이 이렇게 돼 있고 환경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또 환경에 문제니까 저탄소 전쟁을 써야 되는데 그거 차 타지 말라고 비행기 타지 말고 차 타지 말고 이렇게 이 말을 나오는 연사마다 거의 다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들은 연사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갖지 말라고. 그냥 소유하지 말라고. 그냥 이 차 같은 거 갖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 15-minute c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minute city라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가 제안이 됐는데, 제안이 되고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작년 5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똑같이,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입니다. 작년 5월에 있었거든요. 작년 3월에 여기서 다보스 포럼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 했느냐. 이 15분 CD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걷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해가지고 15분 안에 자기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생필품이라도 좋고 필요한 자기들의 문화적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15분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Creative Destruction of City.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향해서 완전히 새로 다시 다 어떻게 돼요? 이 도시를 이렇게 새로 리셋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게 뭐냐면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집에서부터 15분 거리 안에 무슨 마켓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일터도 있고 여기 사람들 만나는 것이고 다 15분 안에 가게도 있고 상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기 모든 공간을 15분 안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 뭐를 걷든지 이 안에 이것이 15분 미닛이에요. 15minute city. 이런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이거를 다보스 포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나온 거죠.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가 그냥 Congress for New Urbanism.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얼바니즘이라 15분 시티라고 하는 이것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의회예요. 그런 거기서 뭘 말했느냐? 똑같은 말은 이건 언제?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3월 달에 그렇게 말했더니 언제예요? 작년 12월 13일. 금년 다보스 포럼 되기 전에 또 한 번 이게 뭐라고 나왔냐. From 슬로건. 슬로건이 아니다, 이거는. 슬로건이 아니고 뭐냐. Substance. 실체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하죠? 15minute 시리를 만드는 거는 이게 15분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고 실체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이런 시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 뉴욕에서도 이런 일들을 만들면서
파리로부터 서울까지.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15분이다. 그러면서 금년에 다보스 포럼의 연사들이 전부 다 차 타줄 필요 없다. 차 가져갈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면 되느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외부로 도와야 돼.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거대 트럭이나 아니면 퍼블릭 무슨 뭐 이게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대중 이런 교통시설을 통해서 그것들을 공급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개인이 거기 뭐 부지 나가고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서운 생각 들지 않아요? 자, 이런 일들을 그랬더니 리즌이라고 하는 이 매거진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상식적인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자 보세요. 지금 갑자기 금년 1월 17일이에요. 자, 그럼 지금 다보스 포럼 중간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걸 반박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가 다 밥통들이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15분 시티라고 하는 거 벌써 이 16년에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더니 벌써 세계적으로 이 얘기가 모든 도시마다 지금 이거 소위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가고 있다. 옛날에 말했던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통제를 위해서 이게 막 이렇게 무슨 뭐 트래킹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 15분 미니 이 시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더 그거보다 더 컴팩트하고 더 이렇게 더 자상하게 들어있는 얘기. 진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뭐 여러 도시마다 어디는 뭐 자전거가 걸어서 20분 만에 15분 만에 뭐 이렇게 16년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세계적인 현상.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것들을 뭐 계획해오고 정치가들도 여기 하고 무슨 뭐 50빌리언이니까 무슨 뭐 이 말은 이게 500억 불이다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가 벌써 순식간에 세계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15분 미니 시티라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 보시죠. 이게 작년 3월에 어디서 나온 얘기냐? 월드 이코노믹 포럼. 자, 나왔죠?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Surprising stickiness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똘똘 이렇게 다 이게 응집돼 있어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원스톱 실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패트릭 제디가 말했던 유토피아예요. 그러나 이거 멍청한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리즌이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자 다보스 포럼에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이고 뭐 지금 저탄소 뭐 걱정할 거 없다. 차 안 타면 된다고. 차 사지 말라고. 그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SNS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금년에는 그냥 가능한 뭐든지 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지 말라. 자, 이게 지금 뭔가 여러분 이 세계적인 현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디엇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뭐예요? 모두가 다 세계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바보처럼. 유토피아 건설한다 이거예요. 15분 미닛. 자,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2022년 6월에 타임즈에서 2030 어젠다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벌써 예측했죠. 그때 뭐라고 나서 타임즈는 2030 어젠다 그레이트 리셋과 함께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보시죠. 지금 현재 그전까지는 여기 뭐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나고 이래갖고 막 어두컴컴했잖아요. 예? 뭐 석유 채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3년을 뭐라고 그랬느냐? 자전거. 대표적으로 핵심 봤어요? 자전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15분 미니 시티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이제 확실히 보셨을 거예요. 뭘 봤느냐? 얘기만 되더니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조직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이구나. 미리 예행연습하고 실천하고 예행연습하고 실천하고 심지어 무엇도요? 팬데믹도 2019년에 이벤트 201로 예행연습하고 2020년, 22년으로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데 지금 2022년에 뭘 예행연습해요? Sears. 아주 더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을 얘기하면서 2025년을 뭐라 그래? 예행연습. 그럼 2025년 전에도 될 수 있다 얘기겠죠? 전에도. 그리고 또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간단하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안으로 백신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그걸 아까 말한 그립이란 말은 사기쳤다 이거예요. 그 mRNA 백신이야 이런 말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mRNA 나왔다고 난리 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결국 이 말로. 진짜는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좀 따져볼 줄 알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맞잖아요. 이제 결국은 식량 문제. 자, 이거를 막는 문제도 뭐예요? 그냥 15분 미니 허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식량 떨어지면 다 갖다 주겠다는 거죠. 이제 식량 문제도 그런 대비. 그 다음에 기후 환경 문제. 차 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차 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 이렇게 솔라도 있고 이렇게 재생에너지 쓰면 된다. 건강 문제, 팬데믹. 걱정하지 말라. 뭐만 하면 된다? 백신만 맞으면 된다. 네. 백신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말 인터내셔널 이디올십, 인터내셔널 밥통들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에.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세계의 거대 도시들이 전부 15분민이 시티로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서 건강 도시라고 하면서 전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바로, 네. 그레이트 리세트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돼도 이것이 인기 있는 일이고 이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다가올 이 시간은 너무나 빨리 이제 이 모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보신 것입니다. 금년 1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1월 달을 예시에 주고 봤죠. 다보스 포럼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락이 뭘 보나를 기다렸습니다. 둠스데이 클락에서는 뭘 말했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둠스데이 클락에서는 이게 이 전쟁 때문에 핵 문제, 그 다음에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문제. 자,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요것들을 절묘하게 돌아가면서 해답을 내놓은 거예요. 프리퍼레이션이라. 어떻게 예비할 거냐? 이거 15분 미니 시티를 가면 돼. 그리고 백신. 모두 맞게 하면 돼. 끝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29절.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미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먼저 얘기하는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지난 1월 달만 바라봐도 매우 구체적으로 뭘 향해 가고 있다? 짐승을 향하여 우상을 세우고 표를 만들게 되는 이 사건을 향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2030 어젠다와 이렇게 그레이트 리셋의 예상이 진로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앞에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들어온 그 환경적 문제가 있었죠. 자,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 때 단순한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이거는 배도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것은 역병 문제고 무슨 백신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고요? 배도의 문제, 배도의 문제. 하나로 뭐 하려고 하는 세상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통제 시스템을 묶으려고 하는 배도의 문제. 해봤더니 돼야 안 돼요. 되더라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뭘로요? 공포감을 조성했더니 잘 통하더라. 그래서 되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퍼레이션 한다. 뭘로요? 우리가 다 가상 세계를 위해서 공동의 이익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 콜라보레이티드 이런 빌리지를 만들자. 그러면 한정되는 거죠. 서로. 요즘 그런 말 유행하잖아요. 네트워킹을 이용해가지고 거리는 멀어도 그 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무슨 네트워킹이에요? 시티 네트워킹. 무슨 시티로? 15분 미니 시티로. 이야, 이 무서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이렇게 예언의 진행 도표가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천연계 속에 있는 재림의 징조 외에 배도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는데 그 증거를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이 너무나 명쾌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90초 남았다 두려워하고 떨어갑니다. 어떡할 거냐?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 스마트 시티로 가자. 15분 미니 시티로 가자. 아니면 백신으로 가자. 그러겠죠. 그게 뭐라고요? 살 길이라고. 그리고 핵 막는 걸로 평화협정을 가자. 평화롭다 할 때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8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오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것들은 뭐예요? 배도요. 불법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배도와 불법인가? 그렇게 해서 다음에 뭐를 이룰 거기 때문에 짐승을 향한 경배와 짐승을 우상을 만들고 세워서 그 표를 강요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배도와 불법으로 가려고 하는 이 전집이기 때문에 2030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나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죄의 이렇게 근본적인 이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오는 일이에요. 왜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어떻게 됐으니까?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이 어두운 세계에 대하여 어둠으로 배도하고 불법한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제사막과 대제사의 성막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참 하나님 백성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 하나님 백성으로 모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빨리, 여러분 지금 빨리, 늦지 말고요. 지금 빨리. 기회가 이제 없어요. 점점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이젠 여기에 뭉치면 그대로 거기에 뭉치는 거죠. 차 사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필요 없다고. 만약에 이런 도시가 된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신을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도시 안에서 그 일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속히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신고 거둘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작은 내 이웃끼리라도 그런 일들을 서너 가정이 뭉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준비를 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90초 남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90초 남은 이 세상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데, 주님께서 이 세계를 심판하신다는데, 그 도시를 심판하신다는데 그냥 있으시겠어요? 나오라 그러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도한 세력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잖아요. 불법한 세력들과 연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시간이 가까운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심판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저는 이 부분은 요만큼만 하고요. 또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지만은 그건 또 다음에 좀 뒤로 미루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44 이렇게 3번으로 오셔서 이 부분을 나누고요. 1월 달에 있었던 일만을 가지고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제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 때가 되었다. 누가의 이야기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권면을 이제는 우리는 들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게 하시고 고요와 평화한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좀 더 주셔서 여러분도 하려면 빨리 이 복잡하고 그야말로 위험한 지경에 있을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인터내셔널 이디엇이라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바보들이라고 안 합니까?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 계시지 말고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러분들 위해 마련해 놓으셨을 틀림없이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복된 곳에 속히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결단도 신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은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한 심판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서서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마음에 확신 있는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